저는 연간 200명 이상을 각종 회사에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드헌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면접 때마다 떨리고 눈치 보게 되고 이런 취준생 분들 많죠. 회사가 왕이고 여러분은 선택받는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회사가 당신을 선택하는 걸까요? 당신이 회사를 선택하는 건 아닐까요?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관점을 뒤집는 순간 당신은 매우 소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사를 가지고 노는 소수의 면접자가 되죠. 매년 200명 이상을 취업시키면서 제가 발견했던 의외의 사실은 기업들은 의외로 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들은 좋은 인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헤드헌터에게 채용을 맡기죠. 좋은 인재 앞에서는 면접관들도 쫄아요. 그렇다면 좋은 인재의 조건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뭐라고 알고 있건 간에 그 상식을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그저 취업뿐만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남은 삶, 당신의 커리어 전체를 뒤흔들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는 결국 스펙이 뛰어난 사람 아니야? 아니요. 이제 스펙은 그냥 입장 티켓일 뿐입니다. 서류 전형 통과용일 뿐이에요. 기업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진짜 원하는 인재의 기준은 뭘까요? 좋은 인재의 기준 첫 번째, 일 욕심이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취준생은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에만 답하려 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잘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죠. 하지만 좋은 인재는 좀 더 과감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회사에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저의 역량을 더 기를 수 있는 일감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지원자. 이런 태도는 면접관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지원자가 커리어를 스스로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요즘 회사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 욕심이 있는 사람이 매우 부족합니다. 받는 만큼만 일한다. 이런 정서가 팽배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말 하면 반박이 달릴 걸 알고 있습니다. 일 욕심 있으면 본인만 고생한다. 일만 잔뜩 주고 월급은 안 올려줌.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스스로 커리어를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일을 많이 하는 게 매우 유리해요. 회사가 당신을 부려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커리어를 쌓기 위해 당신이 회사를 이용 중이라고 생각하세요. 회사를 발판 삼아 커리어를 쌓으시고 나중에 다른 좋은 회사를 선택하러 떠나시면 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이렇게 고쳐먹는 사람들은 소수죠. 그 소수가 사회에서 성공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소수를 부러워하죠. 사실 본인도 그 입장이 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 되시겠어요?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좋은 인재의 기준 두 번째,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면접에서 흔히 말합니다.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면접관들은 이런 태도를 안 좋아해요. 이런 태도인 사람이 이미 너무나 많기도 하고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태도이기 때문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계속 시켜야만 뭘 한다는 건가? 이런 불안함을 줍니다. 반대로 능동적인 지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역량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차이가 보이시죠? 전자는 해답지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후자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의도가 있는 사람이죠. 결국 회사는 당연히 후자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에서 가장 큰 가치는 문제를 알아서 풀어내는 직원들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서 돌아가는 조직은 경쟁력이 없는 시대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인재의 조건 두 가지 들으시면 알겠죠. 좋은 인재의 조건은 스펙과 학벌이 아니다. 이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진실이 그래요. 기업이 원하는 진짜 좋은 인재는 종이 위 잉크로 찍힌 글자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태도와 사고방식, 자기 커리어에 대한 욕심에서 구분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올바른 구직 마인드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마인드만 알면 당신은 회사를 가지고 노는 면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꼬마 헤드헌터였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좋은 회사가
나를 받아줘야 인생이 풀린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이력서를 꾸미고 면접장에서 회사가 원하는 정답을 암송하죠. 마치 연애할 때 상대방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억지로 꾸미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당신은 선택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죠. 회사는 선택하는 절대자 입장이 됩니다. 그 관점은 틀렸습니다. 관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회사가 나를 뽑아준다면 감사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회사를 선택해서 이 회사에 기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태도가 달라집니다. 면접에서 쩔쩔매지 않고 당당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어휴, 저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 가치에 맞는 일, 기회를 당신들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태도로 임할 수 있게 되죠. 의외로 기업들은 이런 태도의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이게 오만한 태도로 여겨질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좋은 회사의 면접관이라면 이걸 오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는 충성심만 있고 주책성 없는 사람보다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을 더 높게 치거든요. 그래서 다음 면접에선 이렇게 해보세요. 회사가 당신에게 질문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회사에 질문하세요. 이 회사에서 제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여할 여지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당신이 면접관을 면접하세요. 단 주의할 점이 있다면 연봉 이런 건 묻지 마시고요. 그건 나중에 묻는 게 낫고 커리어 관점으로 이것저것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인상 깊은 면접자가 될 겁니다. 자, 전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회사가 당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인재의 첫 번째, 일 욕심이 있어 보이는 사람. 좋은 인재의 조건 두 번째,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구직 마인드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회사를 선택해서 회사에 기여해 보겠다. 나중에 여러분이 커리어를 돌이켜보면 결국 스스로 어떤 회사를 선택했는가의 연속입니다. 첫 직장에서 당신은 뭘 선택했죠? 연봉만 쫓았습니까? 아니면 성장의 무대를 선택했나요? 편안함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도전과 기회를 선택했습니까? 커리어는 회사가 당신을 선택한 기록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회사를 선택한 기록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더 이상 선택받으려는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선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결국 당신만의 커리어가 완성됩니다. 다음 영상은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